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두사주입니다. 오늘은 편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 요 사진에 이렇게 제가 편인이라고 썼는데, 요것도 편인의 작품입니다. 저의 레시피를 사진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에 편인 이렇게 썼는데, 이 편인을 잘 활용을 하면 이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편인의 첨가압도 있다는 거.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좀 잘 활용해 보시라고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편인의 안 좋은 점보다 편인의 좀 좋은 점? 그러기 위해서는 편인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편인이 어떤 역할들을 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나.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이 있습니다. 일간이 있는데, 일간을 생해 주면서 음양이 같은 것이 편인입니다. 음양이 같다. 그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금일간이니까 음양이 같다 하면 무토가 토생금 이렇게 해주죠. 네. 그리고 음양이 다른 기토도 토생금 해주죠. 네. 인성이죠. 음, 이 인성은, 일간의 능력을 올리는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잣대가 있다, 요 안에. 그래서 인성을 그 일간의 사고계를 담당을 하죠. 음. 그래서 일간을 유일하게 이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을 좀 돕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간의 이 인성을 좀 백그라운드, 뒷백이 좋아, 뭐 뒷배가 있어, 뭐 이래서 뭐 후원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적인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또 잣대를 올릴 수 있죠. 네. 그리고 학습에는 이제 뭐 지식이라든가 또 능력 배양에 대한 음, 그런 역할들의 잣대를 또 올릴 수 있는 게 인성의 역할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인성이 뭔가 믿고 의지하는, 음? 그래서 뭔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이 이 인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편의는 치우칠 편자를 쓰고 도장인으로, 치우쳤다. 이 말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쪽으로 팍 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세행하는 이 기운이 편인이긴데, 그래서 좀 극단적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편인만 그런 게 아니고, 편자가 들어가면, 조금 불안정하다 합니다. 왜냐면, 불안정하다. 왜냐면 했다가 안 했다가 어쩔 때는 요만큼 줬다가 어쩔 때는 이만큼 줬다가 어쩔 때는 요만큼이 다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이것이 편자의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인을 고서에서는 사, 흉신을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사, 흉신 하면은 편인 있고 그다음에 상관 있고 그다음에 겁재 그다음에 평강 이렇게 사흉신에 들어가죠. 음. 근데 어 이 상관, 편인, 겁재는 모두 타인을 내가 주체가 아닌 타인을 겨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평관도 삼각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음. 우리가 이 사유흉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안 좋아 이런 좀 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뭐라 그럴까? 인식을 좀 깨자. 왜냐면 생각이 거기서만 그쳐버리기 때문이죠. 음.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이 사흉신들이 왜, 왜 타인을 겨냥하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관을 보겠습니다. 상관은, 상대의 어떤 이 부조리, 잘못된 거, 어, 그런 것을 알려줘서 개혁을 시킨다.
개혁을 하게끔 만든다. 물론 자기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현실적인, 현실적인 감각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을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하면 되죠. 뭐, 덜어는 상관은 이제 지적질이다, 상관의. 지적질. 지적일이 아니고, 지적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관이 지적질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모순점, 그런 것들이 잘 보이니까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그나마 얘기해 줄 때가 행복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해 준다는 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상관이 굉장히 필터링 없이 직언을 하는 것이 이 상관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좀, 그쵸. 창피할 수도 있죠. 그런 점만 조금 주의를 한다면, 음, 주의를 한다면 내 주위에 상관이 있는 친구 괜찮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뭔가 다 올바르게 살지 않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상관도 요런 면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편인이 타인을 겨냥하는 이유는 편인은 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경계심, 자신감 결여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경계심,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역시나 이 뭐라 그럴까요? 실패를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경계심 이런 것이 역시 현실적이다. 편인도 안정성을 조금 따지는 그런 성향인 거죠. 그리고 편인이라는 것은 정의가 좀 다르게 어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 결과가 얻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잘 인식하고 있다. 음 그쵸. 그런데 항상 이 쪼끔 정인보다는 좀 이 불안정성한 기운이 표출되므로 그쵸. 이 기운이라는 게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결여로 나올 때가 음. 물론 준비된 편인이라면 좀 다르겠죠. 어. 어쨌든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어떤 경계심 이것은 인제 의심으로 나오죠, 의심. 타인을 의심한다든가 어떤 상황을 의심한다든가 '잘 될까? 저 사람이 다가오면 이 사람 왜 다가오지?' 이런 것이 그래서 타인을 쪼끔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음. 그래도 인성은 역시나 인간의 어떤 그 능력 배양의 어떤 권리 이런 것에 길하게 쓸 수 있다. 음. 신약한 명식은 이 편인도 좋게 쓰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인제 자 겁재. 겁재는 왜 타인을 바라보는지 아시겠죠? 겁재는 경쟁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겁재는 나 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경쟁 대상입니다. 경쟁 대상. 그러면 결국 겁재는 이 심리가 승리하고 싶은 음 이런 경쟁심도 강하고 승리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그러면 결국 백전백승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겠죠. 음. 그러니 타인을 잘 알아야 백전백승할 것이고 그리고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음. 그래서 내가 뭔가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이런 것이 겁제의 심리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군겁쟁제, 군비쟁제. 사람들 우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위를 석권하고 싶고 이 겁제의 심리가 좀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타인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겁재는 타인을 겨냥을 한다. 다들 이 각도가 틀리죠? 타인을 겨냥하는. 그럼 자, 이제 편관을 살짝 보겠습니다. 편관. 편관하면 일관을 가장 강하게 극하는 정말 이 최고의 압력, 부담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편관이 잘 쓰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해요. 장군님이 나를 따라라. 내 뒤를 다 쫓아와. 내가 다 책임질게 하고 자신 있다. 어. 그런데 관이 너무 중중할 때 또는 일간 바로 옆에서 편관이 강하게 내리 찍을 때 일간은 어떨까요? 막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있으면 부담입니다. 이러면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주의를 살핍니다. 주의를 살핀다. 음. 그쵸. 만약에 일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다 뭔가 나를 극하는 다 편간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편간이 들어올지 알고 잘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정말 또 일간이 그쵸. 나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쵸. 눈치를 보게 되는 내가 아닌 타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흉신에도 그냥 이런저런 점들이 있다라는 걸, 네. 그러면 자, 이제 편인으로 돌아가서, 음, 어, 편인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은 그쵸. 모두 극단적이고 어떤 순간적 생임으로 불안하다. 편인은 불안하고, 편인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안정하다. 극단적이다 보니, 그래서 꾸준하지가 않다. 꾸준 노동. 음. 그리고 인성은 일간에게 어떤 미래 대비 지향, 미래 대비 지향 하는 사고계를 담당을 한다. 그쵸. 그런데 이게 꾸준하지 않으니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편인의 이 꾸준함이 좀 떨어지니 항상 일간을 도울까 말까 하다가 어쩐 날은 50%, 어떤 날은 100, 음, 어떤 날은 500% 이렇게 편인의 기운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500% 받는 날은 아마 유산 받는 날 아닐까요? 편인의 유산. 그쵸? 그래서 이 불안정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저 불안정성이 그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예측 불허의 상황. 그래서 조금 변덕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조급해지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조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런 것이 의심의 마음, 이 경계심, 저럴 거야. 그런 것이 뭔가 더 파고드는 그런 것이 이 불안정성으로 나올 때가 있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발동하는 것이 또 이 편인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편인은 정인이 뭔가 FM적인 어떤 평범한, 음,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진 생각이라면, 음, 편인은 독특한, 편인은 독특한, 편인은 독특한 생각, 그런 걸로 독특한 기발한 음,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예체능, 자기 개발, 이런 걸로 하면 좋겠죠? 네. 또 이 편인의 장점으로는 스캔하는 실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뭔가 후다닥 쳐다보는. 그래서, 1부터 10 보는데 여기 막 3 보고 5 보고 7 여기 빼먹었죠? 후다닥 보는 이런 스캔 실력.
어. 근데 이런 마음이 빨리 결과를 보고픈, 왜냐면 편인이 급하거든요. 빨리 결과를 보고픈 그런 마음에 저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기운이 파워풀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천천히 준비해서, 정의는 천천히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에 뭘 넣어야 되고 여기에 뭘 또 해야 되고 여기에 뭘 좀 추가해야 되고, 근데 편의는 이렇게 빨리 스캔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되겠네,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또 편인의 능력이기도 하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생각이라는 게 일관할 때 이 편인의 기운이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낭패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모든 것에는 근데 인제 양면성이라는 게 있죠. 정의는 쪼끔 느리게 간다. 음. 편의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그쵸. 근데 이제 고사에서 옛날에 이제 편의를 계모, 음 편의를 계모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뭐 편인이 있으면 뭐 인생이 박하다, 고독하다, 고독하다. 그다음에 또 뭐 안 좋다, 뭐 또 사기 조심해라. 그리고 뭐 남편과 자식 복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성격도 뭐 안 좋게 막 괴팍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성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봐야지 편의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남편과 자식이 박한 시기가 뭐 대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뭐 꼭 편인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음. 그쵸. 왜냐면 저는 편인이라는 게 현관에서 올라옵니다. 결국 현관 편인다 일간을 고뇌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음. 그래서 잘 참는 것이 또 편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는 인자가 또 편인입니다. 편인이 원래 내어주고 희생하고, 음, 봉사해주고, 요런 기운. 사람을 또 이롭게 하는 이 활인의 기업. 아니, 활인의 기업이 아니고죠. 기업이 아니고. 활인의 기능. 어, 이것이 편인의 모습인데, 어, 그래서 양면성을 다 봐야 되지 않나. 뭐 누군가는 요런 고독하고 박한 시기가 있었나 보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 편인의 시기에 사기를 맞았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인제, 그쵸, 설명을 드릴 텐데, 편인이 내가 이렇게 내어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뭔가 활인이라는 이런 기운으로 쓰세요 하는데, 저 사기를 맞는 케이스는 이 편인이 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그런 한탕의 마음이 도사린다는 거죠. 어. 근데 이 결과를 보고 싶은 게 한탕으로 물론 다 연결이 아니고, 그냥 결과를 진짜 단순하게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다.' 음. 왜냐면 평관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내가 업무를 다하다, 수행을 다하다, 음, 어떤 역할에 쥐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빨리, 부담스럽지만, 그쵸. 평관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죠, 편인으로. 그래서 저런 이 편인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그런 심리도 이해가 간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옆으로 빠졌네요. 이 한탕, 이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편인이 내어 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뭔가 사람을 이롭게 해라, 활인의 기운으로 쓰십시오, 이러는데, 내가, 자, 평관에서 올라왔다고 합시다. 해외 투자, 음, 한탕주의로, 음, 요런 걸로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편인, 문서를 잡았다. 편인이라는 게 어떤 사적인 코드가 강합니다. 개인스러운, 그런 개인이 잡은 어떤 문서, 이런 걸로 해서 운이 안 좋으면 대세운하고 안 좋아서 진짜 사기 맞는 거죠. 음, 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편인의 어떤 그런 기본 성향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한탕주의로 그러니까 사기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좀 멀리 이렇게 갔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딱 꼬집어서 편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편인이 치우칠 편,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 쏠렸다, 어느 한쪽으로. 어, 그러니 평범치 않고 공평치 않다. 그러니 희생이 강요당한 거, 그죠? 음. 어쨌든 편간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살인, 상생, 분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뭔가, 극복하면서, 살인, 상생 말이 뭔가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고뇌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조금 극복하면서, 결국, 인성으로 부여받으세요 하는 게 살인, 상생이거든요. 음.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네. 그 인성이 또 이게 도장인 아닙니까? 도장인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권을 갖는 것이죠. 음. 그 어느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획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럼 뭐 유산이 획기적일 수도 있고, 아까 후원 얘기했었잖아요, 후원. 이것도 유산의 어떤 느낌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느 날 며느리한테 살인 상생으로 유산이 돌아왔다. 이것도 가능한 말이죠. 편제가 시어머니 아닙니까? 편제가 생하는 것이 편가. 그래서 편인으로. 근데 일간이 약하니까 만약에 자 일간이 약하다. 이 상황을 모두 그러려니 하고 다 수행했겠죠? 음. 그러면 편인으로 크게 보상받는 것이 이 큰 유산, 가능성이 있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 획기적이니까 획기적 승진, 뭐 이름 유명세, 새끼적인 유명세,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편제. 자, 요 메커니즘에서 보겠습니다. 편제. 내가 좀 재미로 해볼까? 아, 이거 괜찮은데 꽂혀서 해볼까? 편제는 또 식신에서 강하게 미는 것이죠. 일간이 마음이 꽂혀서 해볼까? 그래 어렵지만 잘 참고 해보자. 편인. 아이고 이름이 났네요. 유명세. 승진이 올랐네요.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익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획기적이다. 그래서 편인이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음, 고정적 직장형이라면, 음, 정인이 고정적 직장형이라면, 편인은 좀 불안정하지만 어떤 자기의 개성과 자기 개발로, 이 개발인가요? 이 개발인가요? 두 개 다 써야지. 어쨌든 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이 편의 기운이 그 대신 시간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나의 그 자유로운 시간에 나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려서 편인의 기운을 좀 좋게 썼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럼 이런 걸로 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인이라든가, 예술이야, 노래 못하네요. 그다음에 어, 연예인,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종교도, 왜냐면 활인의 기운이기 때문에 종교, 철학,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의학, 전문의학, 조금 매니아적 직업, 음, 그리고 뭐 특이한, 그죠, 뭐 매니아적 직업이나 뭐 특이한 직업이나, 그쵸.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을 하려면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전문성, 이런 거를 좀 키우고 이런 직군에도 좋겠죠. 네. 음.
어쨌든 이 편의는 그 독특한 특성에 맞게끔, 또, 맞아요. 편의의 장점으로 두뇌 회전, 머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를 유추하는 능력이 있죠. 그냥 계산이 되는 편이니. 근데 이것도 목화토금수의 이 오행의 기운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온답니다. 음, 그쵸. 재밌어요. 그래서 사주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뇌 회전이나 이런 결과 유추를 보는 이 시각이 발달되어 있으니 이런 걸로 어떤 이 임기응변에 강하고 또 이런 두뇌 회전으로 인해서 직감 이런 것이 또 발달하는 것이 편인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인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편인의 그 목화토금수 오행답게 그렇게 잘 살려서 그쪽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편인은 역시나 이 두뇌 회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뭔가 이 두뇌 회전이 빠른 만큼 그만큼 많은 상상력, 계산력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쵸? 많은 그림이 아이고 펜이 왜 이럽니까? 많은 그림이 출시될 수 있다. 나의 어떤 청사진이죠? 편인의. 편인의 청사진을 여러 개 그려 놓고 거기서 내가 골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편인을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림으로 인제 선택 불가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음. 이 조급함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으니 편인의 어떤 주의점입니다. 좀 시간을 갖고 여유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편인이 편인의 성급함. 음. 저도 성급합니다. 이 성급함. 네. 근데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 주장 설득력 같은 걸 조금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 정의는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이니까 남들한테 모두 알려진 것이고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것이 정인의 과목이라면 편인은 나만 아는 거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아는 거. 이 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설명들을 하려면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더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설득력을 키워서 남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어떤 주장력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주장을 펼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뒷받침을 낼 때 그래서 설득력 설명을 할 때 빛난다.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이 편인이라는 것은 내 우주 안에서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뭐 2배, 3배, 정인보다 100배로 노력을 해야 빛을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어쨌든 한방 그쵸. 빛을 볼 때는 정말 큰 한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현대 사회가 그 옛날에는 이제 계급 사회다 보니 관인, 관인의 시대라면 현대는 이 능력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간 중심의 일간 중심의 시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신 이 개인의 능력과 이 자기 계발로 어 많은 많은 발상으로 그게 진행이 되면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 편인을 좋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관인의 시대다 보니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어떤 이 족보 사회
묻힐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다. 나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편인을 좀 많이 노력을 그 재능을 살리는 그런 특수성이라든가 사람들은 요새 그리고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와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저 사람 저런 거 되게 잘하네." 약간 그런 자극적인 특수성 그런 것도 괜찮죠. 음. 어찌 됐든 이렇게 되면 "성공 보스가 크다." 음. "성공 보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편인을 노벨상, 노벨상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이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 이 이루고 나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진짜 큰 성공 보스 아닙니까? 아주 크죠? 음. 근데 이제 편인의 또 단점으로는 편인이 약간 성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성급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데 어 뭐 원국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잘 까먹는 명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센서가 작동이 되면 금방 작품을 만들고 음 또 뭐 금방 그래서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이 또 편인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음 그래서 이 편인이 상관하고 청간합을 합니다. 요게 좀 중요해서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편인과 상관의 청간합이죠. 음. 어 편인과 상관이 합을 맺으면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뭐 또는 뭐 손재주가 좋아진다. 또는 어 손재주가 어떤 감각이 좋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제 편인도 상관도 이 순간 대처 능력 순간 대처 능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어도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실수나 이런 것도 만회할 수 있는 걸 그쵸. 좋게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편인도 흉신이요. 상관도 흉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둘이가 이렇게 합을 했을 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감각 능력이 좋아지고 손재주도 좋고 그쵸. 상관도 참 말을 잘하죠. 네. 그런데 인제 이것이 오행으로 무엇이 되었는가에 따라 또 여러 성향들로 나타나겠죠. 네. 그런데 인제 이런 순간 대처 능력이 빠르다 보니까 편인 상관을 잘못 썼을 때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근데 요런 식으로는 쓰지 말고 아예 어떤 자기 계발, 자기 능력 배양 음 이런 걸로 쓰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관도 꾀돌이고 편인도 이 두뇌전에 빠른 꾀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관을 쓰면서 어떤 그 제품 활동을 통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로 나의 음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재능 음 이런 것을 키우기에는 좋죠. 근데 이제 대운에서 만약에 인제 10년 동안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 정말 내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됐구나. 노력을 해 보십시오. 운은 활용입니다, 활용. 음. 내가 얼마나 이 똑같은 그쵸.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물감? 음. 똑같은 색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색연필이라든가. 음. 근데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그림이 참 달라지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상관을 쓰게 되면 작품을 통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편인이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편인은 내어 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노력을 요하는 반면에 호기심, 편인은 호기심입니다. 상관도 마찬가지고.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제 호기심이 많아서 빠른 결과 뭔가 빨리 진행을 하고픈 심리로 빠른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심리로 근데 방향성이 틀린 길을 갔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 편인이 그 사기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편인이 사기에 걸려 가지고 재판을 할 때는 어 승소하기 힘듭니다. 음. 요거는 좀 불변의 법칙 같아요. 뭐 좀 더 임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중도하차하지 말아야 된다. 편인을 쓸 때는 편인운에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중도하차하지 말아야 된다. 그쵸. 그리고 편인이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음 다방면에 좀 관심이 많은 거죠, 호기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지 못하고 뭔가 이 새로운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면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다른 거를 좀 쳐다보는 게 이 편인의 마음인데 새로운 것을 찾아서 또 찾아서 또 나서고 하는 성격이 이 편인이 심리이기도 한데 성급함이죠, 편인의. 결과를 빨리 보고픈. 근데 이것은 다 왜 그러냐. 편인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음. 식신도 편인처럼 내가 꽂힌 일,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 동한 것이잖아요, 식신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꽂힌 일에는 뭐가 이 흥미가 떨어질 때까지 식신. 흥미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몰두하는 성향이 있는데 식신이라는 것은 일간의 만족도 중심입니다. 음.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몰두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인제 식신은 이 일간의 만족도를 위해서 뭔가 음 열정을 바쳐서 뭔가 밤이 새도 밤인지 아침인지 구별 안 하고 밤이 새도록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준비 또는 만든다. 내 열정을 위해서 나의 만족도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이런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식신의 역할이죠. 음. 그래서 식신이 뭔가 그쵸. 준비라고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 길다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식신들이 움직일 때는 쪼끔 준비 과정이 정말 있어요. 상관은 바로바로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인데 식신을 가진 사람들이 좀 준비 과정들이 길더라고요. 네. 그쵸. 어떤 것이든 과정이 있는 것이 식신의 모습이다. 물론 다른 것에도 과정이 있지만 상관의 과정과 식신의 과정은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에도 이 양면성 음 그래서 식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만족도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좀 언어들이 예쁩니다. 재밌고. 음. 식신은 왜냐면 나가 주체거든요, 나. 그쵸. 그래서 남들한테 뭔가 이게 식신이 있다 보면 쪼끔 남들한테 내가 재미있게 보여서 인기도 받고 싶고 하는 것이 이 또 식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면성이 다들 있다는 거. 그쵸. 그런데 인제 그 식신을 극하는 게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도식 이런 말도 있죠.
음. 식신이, 식신이 그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 과정 없이 바로 결과를 보고픈 것이 이 한방의 편인의 심리. 참, 그렇죠. 평간에서 올라와서 내가 참아내고, 어, 참아내고 하는데, 또 요, 아이러니하게 요런 면도 있다는 거. 음, 그쵸. 그래서 양면성을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편인이 극단적이고 조금 불안정하고, 그래서 한방이라는 이 한탕주의 편인의 심리. 근데 이거를 한탕주의라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볼 것만 아니라, 음? 자, 이제 편인을 나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가 재능, 이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그런 기운을 쓰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평강과 겁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사람 무리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겁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고 평관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영역으로 나의 어떤 작품이나 재능이 뒷받침돼서 내가 편인의 어떤 인고의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겁재와 평간이 합을 맺는 음, 그런 운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겁재가 정관을 극하지만 정관과 서로 극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평관은 겁재와 합을 맺는 그런 청간합이죠. 음. 그래서 겁재가 평가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운에, 나의 편인에 그런 재능이 준비되어 있다면, 음, 좋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편인을, 일단은, 편인을 오래 내가 인내하면서 나의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어쨌든, 오래 시간을 들여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 음, 이런 걸로 내가 어떤 준비된 편인이 있는 상황에서 편인 상관, 그다음에 편관 겁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나의 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성, 기회가 열린다. 음, 이런 청간합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금일간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무토죠. 그리고 상관이 개수입니다. 음, 그리고 평가는 병화, 겁재는 신금입니다. 병신화. 음,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 내가 일단 그러면 준비된 편인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된 편인을 열심히 갈고 닦고 연마해서 이런 운에 내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특별한 기회를. 저, 내년에 병신화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제 원국에는 병신합이 있긴 한데,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런 합을 좀 잘 내가 이런 운이 온다 하면 미리 준비해서, 이런 운을 활용하는 것도, 음, 그쵸. 어쨌든 이 평강과 겁재합, 대단히 파격적이다. 음, 그쵸. 음, 대단히 파격적이고, 아니면 뭐 아니면 도로
저는 봅니다. 이 편인의 운은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느냐,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이끌어 가느냐. 그쵸. 모든 운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니 이것 또한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에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한 그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 이것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편인운을 저는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그런 기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이 편인의 기술로 불특정 다수에게 뭐 어떤 내 작품, 내 재능 이런 것들을 선보여서 많은 겁재들,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면 그럼 그것이 나의 인기와 그다음에 뭐 유명세, 이제 뭐 인기나 유명세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빛이 나는 그런 상황도, 그래서 그걸로 수입 증가도 하고 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겁재가 관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비견보다 훨씬 더. 그쵸. 편인과 겁재, 편관, 상관, 음? 모두 이게 사흉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운을 잘 활용하면 이런 일도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저는 운을 활용하면서 어떤 이 이익 창출? 음. 이익 창출을 열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성격에 따라 어떤 이 분야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음, 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목에 있습니다. 목 편의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일관들이겠네요. 음, 화일관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 목에도 간목이 있고, 일목이 있죠? 그리고 목이라 하면은 일단 측은지심이 떠오릅니다. 음, 측은지심. 이것은, 사물보다는 어떤 생명이 있는 것에 쓰는 마음이겠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은, 음, 그래서 이 목을, 이 교육이나, 그리고 또 창의성 있는 것. 왜냐면 목이라는 게 어떤 대중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목 기운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집중받아야 하는. 그래서 창의성. 그래서 이 목에다가, 금이 발현하면, 그래서 뭐 건축 설계 뭐 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중성이다 보니까 뭐 어떤 호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뭐 호텔 경영학, 음, 이런 식으로 또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교육했죠. 대중성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진짜 섬유나 원예 원예공학, 뭐 섬유공학, 그다음에 뭐 토목,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발전을 시킨다든가, 음, 그쵸. 사람들 속에서 뭔가 가깝게 이 일상 속에서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기계, 그렇습니다. 목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목도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수직 운동을 하죠. 왜냐면 간목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간목 편의를 쓴다면, 나무는 어떤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 그룹. 한글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에서 그럼 내가 뭔가 또 나만의 어떤 특징을 살린, 그럼 조금 더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개성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쵸. 간목이라는 것이 조금 우두머리,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목이 들어가면 어떤 첫 번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간목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간목이 좀 위로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인한 기상, 그래서 이런 조금 재능이라든가 이런 기술력, 그쵸. 그리고 활인, 역시나 활인. 왜냐하면 목이라는 것이 측은지심아니니까. 그래서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도 되고. 음. 또 어쨌든 이 간목에 이런 성향을 살린 것에서 편인은 무엇이 있을까? 뭐, 우리 자녀들이 편인을 갖고 있다면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미리 찾아주는 것도 괜찮죠. 그럼 자, 을목은 봅시다. 을목은 수직 운동을 하죠. 옆으로 꽃들이 옆으로 만발하게 이렇게 줄을 지어서 퍼져 있죠. 그럼 어쩌면 을목이 더욱더 대중적인 거, 사람들에게 뭔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편인이라는 거죠.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생활에 밀접할 수 있다, 을목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모카토금스 오행에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편인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저는 말만 하면 이렇게 길어지나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지? 아, 이거 그래요.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편인, 음, 편인은, 음, 이제는 시대가 좀 이 편인에 대해서 좀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하고, 또 끝까지 개인이 노력하면 어떤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그런 십성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모카토곤수의 어떤 오행적 요소, 어, 오행적 요소도 공부를 해서 뭔가 자기 개발에 플러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 물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좁은 문이죠. 편인의 문이라는 건. 네, 좁은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할 때 최고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간합, 이런 청간합의 운이 올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이 평간을 이길 수 있는, 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편인 역시 이 시작하는 인자, 어, 그리고 상간과 그 편인, 이 기운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옛날에는, 그쵸. 옛날과 현대를 조금 구분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든 현 시대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귀신, 흉신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이 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현명한 이 사주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에는 역시나 양면성이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우리들이 이 현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이 선택, 선택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부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저리 많이 떠들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편인에 대해서, 그리고 편인을 잘 준비를 하면 어떤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어,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쵸. 나만의. 그래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설명을 빼먹은 것 같아서 또 뒤편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이 천간합에 조금 비교를 이 편인과 관련한
이 비교 분석을 좀 하려고. 그쵸. 뭐 양가는 편인하고 상관이 이렇게 합을 맺습니다. 갑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이맘이 되는 것이고 병일간이 같은 경우에는 갑기야. 무토일간은 병신합, 그 다음에 경금일간은 무게합, 그다음에 임수일간은 을경합입니다. 그렇네요. 올해 임수일간들 을경합하는 해군요. 네. 이렇게 편인 상관이라는 것은 음,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대처 능력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의 재능으로, 어떤 응용하는 또는 뭔가 재탄생시키는, 음, 왜냐면, 편인상관을 둘 다 이 어떤 모방하고 뭔가 이 모방한다는 게 뭐, 똑같이 모방을 할까요? 자기만의 어떤 편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개성을 살려서 재탄생한다. 올해 임수회관들 나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랬을 때 이 편의는 편간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편간과 이 양간은 편간과 겁재가 합을 합니다. 네. 이 편간겁재는 일간이 강해서 편간의 극을 감당하면 겁재로 또 많은 이 사람들, 그것이 나의 어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재물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천간합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나 이제 비겁이 많은 사주여서 비겁이 관여한 만큼 어떤 사람들 간의 이 시기 질투, 음, 시기 질투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평관이잖아요. 음, 이 관성가의 합은, 나의 어떤 신분 변화, 그 다음에 뭐 직업 환경에 영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임수일간들 무게합이군요. 평간과 겁재합이.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네요. 괴수가 있는 사람은. 그쵸? 네. 그리고 괴수가 이 이룬에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지의 조합이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또 2월 달이 인월 아닙니까? 인월. 시작의 아이콘. 그쵸? 응? 그 임수일관들한테는 이것이 식신이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어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편인을 설명을 하면서 편인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천간합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음간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음일간은 이 편인과 재의 합입니다. 그것도 정제. 그쵸? 을목일간은 무게합, 정화일간은 을경합, 기토일간은 정임합, 또 신금일간은 갑기합, 그 다음에 개수일간은 병신입.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편인 정제합이라는 것은 제극인의 형태인데, 물론 진정한 제극인은 정인, 정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제극인 형태로 들어갈 때 관이 움직이는 일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인성과 재성의 합이라는 것은, 음, 인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어, 재화시킨다. 그렇죠? 어, 재화시켜서 또는 뭐 재성을 가지고 문서화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음간은 편관하고 상관이 합을 합니다. 네. 양간은 편관과 겁재가 합을 하는데 음간은 편관, 상관이 합을 해서 이거를 상관 합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음간은 상관을 씀으로써, 자기에게 뭔가 이 상관합살이라는 것은 좀 안정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리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끌고 가는 합이 상관합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일간은 어떤 양일간이 추구하는 관점, 편인으로 인해서 뭔가 이 펼치는 거, 그쵸. 이 편관과 겁재도 보면 스케일이 커지죠.
그렇습니다. 양일간과 이 음일간의 관점 자체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간합의 조합을 봐도 음 양은 이 생을 잘하니까 어떤 이 모험적이고 음 양일간은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 요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떤 창조의 기운을 그래서 뭔가 아이고 적극적인 제 핸드폰이 울렸네요. 네. 아이고, 네. 소리를 줄였습니다. 창조의 그런 관점으로 펼치라는 관점이고 음은 결국 이 음의 운동이라는 것은 극을 하면서 뭔가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해라. 음. 안정을 추구하는 그래서 길게 유지해 가면서 뭔가 안정을 지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간이 이 겁재와 편간이 합을 맺지는 않지만 그 겁재와 편간을 두었을 때 그 딱 위험해 보이지 않다는 거.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음양오행을 보고 음과 양의 성향을 볼 수가 있고 또 천간합은 결국 이렇게 다른 기운들이 만나서 또 다른 기운들을 이 부각시키면서 기회를 얻거나 어떤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운에서 내가 '아 천간합을 하는 애네.' 그랬을 때 꼼꼼하게 '내가 자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왜냐면 합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약속을 한다고 하죠. "너랑 나랑 합을 봤다. 합의를 했어." 하는 거 어떤 약속, 규 규정하는 거. 어 무언가 하기 위해서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합이 되는 해에는 올해 을경합이죠. 예. 올해는 이 을목을 이용해서 경금의 부피를 키워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을목 때문에 경금의 부피가 커진다. 을목 때문에 경금의 역할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또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화라는 이 뭐죠? 화는 퍼져가는 부풀어가는 팽배해가는 그런 기운 아닐까. 네. 좋은 쪽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네. 이 중요한 설명을 제가 비교 분석을 안 해 드리고 저렇게 딱 끝나 버리면 음간일간들께서는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안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